서울 외 지역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과하게 올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저는 이거 젊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웬만한 전문가보다 멋있는 썰을 풀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현재 이렇게 매물 쏠림 현상이 벌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죠. 그리고 시장이 당연히 안 좋고 그 매수자분들의 심리 상태도 당연히 안 좋고 또 이제 매도자분들도 느끼는 그 압박감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은 왜 나오고 무엇 때문에 이 시국에 몰려서 나오는가 배웠습니다. 그 지난주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경기도 인천 시장 진단 및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서울 얘기는 없냐? 서울은 그래도 안전해요. 네, 그나마 서울은 안전합니다. 다만 지금 조금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물론 전체 지역은 아니지만 그 지역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경기도와 인천은 꼭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매수하시기 전에 또 매도하시기 전에 또 갈아타시기 전에 무언가 판단함에 있어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기도와 인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선은 서울은 가장 안정적입니다. 서울은 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안정적이에요. 가장 안정적이고 서울은 가장 안정적이고 경기도 인천이죠. 그러니까 서울 외 지역은 이제 우리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체 지역은 아니고요. 이 지역별로 좀 다르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 우선은 이것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경기도와 인천이 올랐던 상승 요인, 이 상승 요인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적어 놨습니다만은 경기도와 인천은 과거에 왜 올랐는가, 왜 올랐는가, 이 부분을 한번 크게 4가지를 한번 적어 봤습니다. 잠깐 볼게요. 첫 번째, 오랜 기간, 장기간 횡보하면서 시세가 오르지 못하고 심지어 내려간 곳도 많고요. 아주 장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이 이따 우리 시세 그래프 볼 건데 아주 장기간 횡보하면서 사실 에너지가 많이 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세 상승 분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계기가 주어진다면 올라갈 텐데 물론 이 방향성은 어떤 계기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올라가는 정도,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게 시세가 되게 지금 지쳐 보이냐 아니면 뭐 피로감이 거의 없어 보이냐. 자, 이 부분이 중요했는데 경기도와 인천은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가 많이 비축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2번 전세가가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뭐 엄청난 전세가율, 최고 수준의 전세가율이 뭡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 통미까지 따라오면서 이 전세가율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게 바로 경기도와 인천의 주된 상승 동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다란 말은 뜻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만약에 그 집을 실입주자가 아니라 전세를 활용한 어떤 뭐 투자 수요, 가수요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또 이 갭 투자 금액이 최저의 수준이 되면서 이것 좀 한번 내가 사볼까? 이런 가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였죠.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전세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야, 이거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가 별로 없네. 그냥 전세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버리자. 이러면서 이제 또 실수요 유입도 몰리게 되는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세가 장기간 횡보하면서 에너지가 비축되고 피로도는 내려가면서 전세가가 오르면서 전세가율은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갭 투자 금액은 최저 금액으로 내려가는 이 현상이 이제 작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갭 메우기. 갭 메우기. 그러니까 서울이 올라가면서 상승을 견인하면서 이제 경기도와 인천도 이 격차가 우리 고무줄 기차 배웠잖아요. 앞쪽에서 확 치고 나가니까 뒤에서 이제 따라가는 이게 갭 메우기 현상이라고 벌써 몇 년 전에 우리가 이제 배웠죠. 그 갭 메우기 현상이 바로 경기도와 인천의 상승 요인 중에 하나이다. 요거를 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네 번째, 잘못된 규제 정책 지정이 이어지면서 이 풍선 효과,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가자. 규제를 피해서 움직이자. 뭐 서울 수도권이 한 번에 묶인 건 아니었으니까 규제 지역으로 일부를 묶으니 여기는 복잡하구나. 좀 덜 필요한 곳이 어디냐. 스트레스가 적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서 풍선 효과로 이 경기도 인천 쪽이 어떤 일종의 상승 패턴이 정책 부작용으로 만들어졌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장기간 횡보, 전세가율 상승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전세가율이 최고 수준, 갭 투자 금액은 최저 수준, 가수요, 실수요 유입되면서 서울이 오르면서 갭 메우기로 따라가고 또 이 규제 정책이 쏟아지면서 비규제 지역 어디냐 이런 풍선 효과로 벌어졌던 일들이었죠. 이해가시죠? 자, 그런 와중에 다음 이렇게 경기도와 인천이 올랐던 상승 동력을 봤는데요. 자, 세 가지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경기도와 인천을 오르게 만들었던 그 상승 동력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그럼 만약에 경기도와 인천이 올랐던 그 상승 동력이 현재 소진되어 있는 상태라면 현재 경기도와 인천은 이 가격 자체가 막대한 거품인가?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와 인천에 갖고 계신 분이거나 또는 뭐 보유 중이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매수를 검토하는 분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 매매와 이 매수와 매도의 판단을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의 이 대응 전략과 전망 꼭 봐야 되는 세 가지 기준을 적어봤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이건 물론 서울도 해당되는 건데 서울보다 경기도, 인천이 지금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가 훨씬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꼭 봐야 되는 거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 전세가율이 뭐라 그랬죠?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 뭐 매매 가격이 10억인데 전세 가격이 5억이다. 그럼 전세가율은 50%죠. 이렇게 전세가율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두 번째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 두 번째는 이제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을 보셔야 돼요. 서울은 올해 또 내년, 내후년 입주 물량에서 굉장히 부족한 그런 이제 예측이 서 있는 상태고, 뭐 거의 팩트죠. 이거는 뭐 서울의 입주 물량은 적은 거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경기도와 인천은 개별 도시마다 요 2번 입주 물량에 대해서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역별 차별화가 이제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이따 한번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꼭 요 두 가지 다 체크하셔야 되고, 세 번째 시세 파악을 여러분들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 상황이 지금 뭐 얼마 가고 있다 라면은 그 시세, 지금 현재 시세니까 그거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
지금 현재 시세를 좀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3단계입니다.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2006년도 하반기부터 2009년도 상반기 사이에 전고점, 요때 고점 대비 지금 현재 몇 %나 올랐는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랐는가, 이거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의 2013년도 요 당시가 우리 이제 서브프라임을 2008년도 하반기에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돈을 풀고 시장이 이제 자산 시장이 이제 꺾이면서 거의 대바닥을 형성하던 시절이 2013년도예요. 물론 이제 뭐 지방은 패턴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이제 경기도 인천을 주제로 다루니까 이 2013년도 대바닥 대비 현재 몇 %나 올랐는가, 이거 좀 봐야 되겠고, 또 마지막으로 2020년 1월 대비 몇 %나 올랐는가, 최근 한 2년간의 상승률을 또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다 중요하지. 그래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다른 거는 기억을 못해도 이 세 가지 시세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시세가 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하나 선택을 한다면 저는 1번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부터 이제 약 한 16년 16년에서 한 15년, 또 뭐 더 됐구나. 16년에서 한 14년, 요 정도 기간 동안의 그 오름 비율도 저평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꼭 중요한 거는 과거. 우리가 이제 실거래가를 파악한 게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제 선진국 하지 못한 게 이제 2006년도 때부터 이제 실거래가 파악이 되고 또 등기부 등본에 거래 실거래가를 찍히게 됐죠. 그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어떤 실거래에 대한 통계 수집 자체가 미흡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때부터 이 실거래가 파악이 됐었는데, 자,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인지하시기 바라겠고, 오늘 경기도 인천 얘기예요. 전세가율이 굉장히 내려왔죠. 아까 우리 봤지만은 경기도 인천이 올랐던 상승 동력 중에 전세가율 뭐 급등, 이게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경기도 인천의 전세가율은 어떠냐? 많이 내려왔죠. 뭐 이유는 뭐겠습니까? 전세 상승보다 매매 상승이 많으면 전세가율은 내려가는 거죠. 매매 대비 전세의 비율이니까. 근데 이게 많이 내려왔어요. 그 말은 뭐냐? 주된 상승 동력이 소진됐다라는, 이것은 불편하지만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가율로는 매매 가격 휴식이 필수인 지역이 많다. 자, 필수인 지역이 많다. 일례로 뭐 지역마다 다릅니다만은 2013년부터 2018년, 2019년 요때 사이에는 요 기간, 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경기도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은 이 튀어 오르기 전에 에너지가 응축되는 그 기간 동안에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은 약 한 80% 내외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100이라면 전세 가격이 80 또는 그 이상, 막 이렇게 매매랑 전세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붙어있던 그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던 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떠냐? 저 전세가율이 많이 내려갔는데요. 평균적으로 60% 정도 수준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이건 뭐 지역 통계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기억하는 개별 물건들을 봤을 때. 그리고 심한 곳들은 30% 수준까지. 매매가가 100이라면 전세가 30인 거죠.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목에 찼던 전세가율이 만약에 한 70%, 75% 갔던 지역이 있는데 지금 전세가율이 40%, 45%로 내려왔다면은 그 지역은 휴식이 필요한 곳입니다. 쉬어야 돼요. 막 못 가.
우리가 경기도 인천 가격이 왜 올랐냐라고 봤을 때 아까 네 가지를 봤는데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복합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전세가율을 보고 있는 건데 이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세가율이 많이 내려간 곳은 매매가 휴식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여기서 또 세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다.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첫 번째 하나. 지금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 이 낮아진 전세가율에 적응을 한다라면은 다시 오를 수 있다. 설령 전세가율이 다시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내려온 그 전세가율에 시장이 적응을 하게 된다라면은 다시 오를 수 있다. 다만 뭐가 필요하다?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올 여름에 자 이제 임대차 법 개정되고 2년이 되니까 올 여름에 전세 가격이 전반적으로 전국이 오를 건데 과연 어느 정도의 전세 가격 상승률을 올 여름에 보이냐에 따라서 1번에서 말한 이 적응 기간이 단축이 가능하다. 요건 지역별로 다를 거예요. 지역별로. 3번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자 3번 지난 15년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2006년도 말 2007년도 그 당시에 고점에서 지금 얼마나 올랐는가를 본다면 사실상 이건 경기도 인천 전체적으로 이제 매칭이 되는 얘기인데 아주 큰 거품은 아니다. 이게 제일 다행스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크게 오른 곳들 이 시세가 막 90도에 육박하는 각도로 단기간에 2020년 1월 대비 2년 동안 시세 상승이 말도 안 되는 시세 상승이 나온 곳들이 많아요. 경기도 인천 지역들 중에.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뭐야? 2년 전에 3억 하던 게 2년 만에 5억 5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거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2006년도 시세 대비해서 본다면 이 지난 15년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이게 과하게 오르지가 않은 과하게 올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사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벌어질 것은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올랐던 상승 동력이 일정 부분 사라진 거. 그런 거죠. 또, 이 전세가율의 감소세가 적은 지역이면서,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조금 내려온, 그런 지역이면서 그 지역의 입주 물량 부담이 적은 지역이 지금 경기도와 인천에서 무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장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냐. GTX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전세가율이 적게 내려오면서 입주 물량의 부담이 적은 지역. 그게 가장 좋은 저평가 단지를 찾아내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광명부터 볼까? 광명이 많이 오른 지역이니까요. 광명부터 좀 보면 광명의 대장 아파트죠. 철산주공 13단지. 참 많은 추천을 드렸던 단지입니다. 참 많은 추천을 드렸던 단지죠. 뭐 28평 제일 작은 거 좀 보겠습니다. 자, 흐름 좀 볼게요. 흐름 좀 볼게요. 철산은 2008년도 11월 달이 전고점이에요. 요때가 전고점이에요. 요 28평 요때가 전고점이고 그때 대비 191%가 올랐으니까 과거 전고점 대비해서 3배 조금 못되게 오른 것이고요. 요게 이제 1단계 시세고 2단계 시세가 뭐랬죠? 13년도 저점 대비 몇 프로 올랐냐? 271%가 올랐으니까 3배 넘게 오른 거죠, 이제. 200%가 3배니까. 3배 넘게 오른 거고요. 그리고 2020년 1월 대비 몇 프로가 올랐냐? 47%가 올랐네요. 47%. 자, 28평에서 이제 32평 잠깐 보겠습니다. 약간 이제 비율이 내려올 거예요. 전고점 대비 159%. 같은 단지에서. 그리고 이 저점 대비, 이 2013년도 저점 대비 249%. 그 다음에 2020년 1월 대비 48%. 이렇게 세 가지 시세를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세를 보실 때 어떤 아파트를 보시든 간에 이 세 가지 체크하는 건데 한 번 꼭 더해 보시면 좋을 게 요거죠. 요 2006년에서 2009년도 사이 전 고점 당시 몇 프로나 올랐는가. 이게 평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려올 겁니다. 우리 아까 봤지만 28평 같은 경우는 191%가 2008년도 대비 오른 거고 30평 볼까 30평 같은 경우는 요 전 고점 대비 164%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조금이나 커질수록. 근데 봐봐요 이것도 2011년도 때 지금 철산주공 13단지 30평형이 전세가율이 55%, 60 몇 프로, 65%, 67%, 70 몇 프로 이렇게 오다가 거의 60%에서 65에서 70 정도, 70%. 갭은 한 1억 2천, 1억 4천, 뭐 9천, 1억 2천. 갭이 이랬죠. 1억 900. 전세가율 76%까지도 만났었네요. 그게 전세가율이 쭉 내려오면서 지금 몇 프로냐? 전세가율이 32%. 갭은 7억 7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이렇게 뭉쳐있던 요 기간, 요게 이제 힘이 응축됐던 기간이었고 확 분출하면서 매매가 확 도망가면서 그만큼 전세는 못 도망쳤으니까 전세가율이 70 몇 프로짜리가 32%까지 전세가율이 내려왔다. 그러면 철산주공 13단지는 당연히 광명에서 가장 대장이고 웬만한 서울 서남부권보다 훨씬 비쌀 그런 단지가 될 건 맞습니다만은 이 정도까지 전세가율이 반토막 난 상황이라면은 좀 쉬어야 휴식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또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지 한번 볼게요. 다른 단지 하안주공 볼까? 하안주공 광명에서 하안주공 하나 봅시다. 하안주공도 좀 보면은 뭐 8단지 보세요. 하안주공 제일 작은 거 19평 한번 볼게요. 19평. 자, 전 고점 2008년도 6월이네요. 7월. 대비 224%가 올랐습니다. 3배 넘게 올랐죠. 그리고 이 바닥 2013년도 바닥 대비 309%가 올랐네요. 이거는 이제 309%라면 4배가 된 거면 4배. 4배.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최근 2년 2020년도 1월 대비 102%. 2년 동안 2배가 뛰었네요. 2배가. 그러니까 19평. 같은 단지 24평 볼까요? 24평. 자, 전 고점 대비 187%. 그리고 2013년 저점 대비 256%. 2020년 1월 대비 83%. 면적이 하나 커졌다고 상승률이 내려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매 전세 보면은 과거 전세가율은 보통 73%, 뭐 67%, 76%, 82%까지 만난 적이 있네요. 갭이 3,400만 원이었습니다. 갭이 3,400만 원이었고 전세가율 82.9%까지 나고 77, 81 전세가율이 아주 높죠. 지금 보시면 전세가율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높았던 전세가율. 갭은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점점 8,900, 1억 500 증가하더니만 지금은 갭이 이제 4억 9천 거의 5억이 됐고 전세가율은 33%까지 내려옵니다. 전세가율은. 그러면 전세가율이 80 몇 프로짜리가 88.5%까지 올라갔던 이렇게 전세가율이 치솟았던 단지가 지금 전세가율이 33%까지 이제 내려왔죠. 요거는 뭐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전세가 올라와 주면 매매가 멈춘 상태에서 전세가 올라와 주든 아니면 매매가 좀 내려오면서 전세가 올라가 주든 그러면 전세가율은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어찌됐든 과거의 전세가율로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간다고. 이렇게 뭐 70 몇 프로, 80 몇 프로까지 가는 것은 지금 무리예요, 이것은. 요것은 뭐 1, 2년 내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전세가율에 적응할 수 있다면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러면 낮은 전세가율 수준에서도 경기도 인천도 재차 움직일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광명에서는 하안주공과 철산주공을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상담이나 컨설팅 받을 때 도와드렸던 대표적인 두 단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옆에 부천도 한번 볼까요? 부천
부천 한번 볼까? 부천도, 그러니까 패턴은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부천에 예를 들면 이런 거 볼까요? 이런 거? 은하주공 2단지 한번 볼까요? 은하주공 2단지, 뭐 20평 보겠습니다. 자, 얘도 똑같죠? 요때 2008년도 10월 달이 저점이었네. 그거 대비 123% 올랐네요. 자, 광명에 비하면 어때요? 낮아. 광명에 비하면 낮아. 그리고 또 봐야 될 그 두 번째 2단계 시세 분석. 2013년 저점 대비 184%. 그리고 최근 2년간 2020년 1월 대비 79%. 자, 2020년 1월 대비 79%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에 속해요. 이거를 아파트를 여러분이 많이 보시면 얘 바로 판단이 서요. 이거를 맨날 습관처럼 하란 말이에요. 그럼 보여. 이거 드래그 몇 번 하면은, 요 단지는 과거로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최근 2년간 많이 올랐구나. 요거를 누구 설명 없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이것도 봅시다. 과거 갭이 3천만 원일 때 전세가율 81%, 91.9%까지 전세, 갭 1,500만 원 쓰는, 갭 1,500만 원. 갭이 1,500만 원. 전세 끼고 집을 사는 1,500만 원. 갭이 전세가율 92%, 83%, 87%, 80, 85, 86, 92, 95 이랬다. 갭이 다 5천이 안 넘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됐다? 이제 갭은 2억 정도 됐고 전세가율은 61% 수준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세가율 61% 수준이면은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양호한 편에 속해요. 근데 옆에 자, 그 옆에 은하마을 바로 옆 단지죠. 대우동구 한번 볼게요. 48평이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2007년도 전고점 대비 몇 프로 올랐냐? 54%. 그러니까 14년, 거의 15년이란 기간 동안 54% 오른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적게 올랐다. 적게 올랐다. 시간이 15년이에요. 14년 11개월 나오니까 거의 근 15년인데 54% 오른 거고요. 2013년 저점 대비는 152% 올랐고 최근 2년간 2020년 1월 대비 54% 올랐으니까 괜찮은 거고. 자, 보세요. 그리고 2006년도 11월 달부터 약 13년 동안 보세요. 약 13년 동안 3,900만 원이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대형 평수들이 엄청나게 눌려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이 기간이 무려 13년이고 이 13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갔던 것이기도 한데 대형 같은 경우는 2007년도 고점 대비 54%면은 이것은 오른 게 아니다. 세월이 15년인데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지금 소형과 대형에 대한 어떤 고평가 저평가의 기준도 우리가 요 3단계 시세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인천 잠깐 볼까요? 인천은 저기 뭐 연수구 잠깐 볼까요? 연수구. 송도 한진해무로 한번 볼까요? 송도 한진해무로. 자, 한진해무로 한번 봅시다. 한진해무로. 전고점 대비 51% 올랐으니까 사실 12년 동안 51%면은 송도의 구축 아파트가 저렴한 겁니다. 저렴한 거예요. 싼 거야. 그리고 2013년 저점 대비 139%니까 거의 뭐 이거는 뭐 많이 오른 게 아니죠. 다만 2020년 1월 요 기준 2020년 1월 요 기준 대비해서는 81%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오른 게 없지만 최근에 상승폭이 2년 사이에 이렇게 실거래가 상승률이 80 몇 프로 나왔다면은 요것도 좀 쉬긴 쉬어야 돼요. 그리고 전세가율 확인해야 되겠죠? 과거 전세가율은 80%까지 찼던 적이 있고 갭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뭐
82%, 갭 6,500, 뭐 80%, 갭 8,000, 거의 요랬던 게 이제 갭이 3억 3천, 전세가율은 60%, 60%. 60% 전세가율이면은, 그냥 봐줄 만한 정도이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저쪽 가볼까? 수원 가볼까? 수원? 수원. 3번을 먼저 볼까? 수원 보자, 수원. 수원 잠깐 보면은, 수원 뭐, 저기 화서주공 4단지 한번 볼까요? 4단지. 화서주공 4단지는 2008년도 고점 대비 249%가 올랐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249%. 그리고 2013년도 저점 대비는 241%. 2020년 1월 대비해서는 74%. 화서주공 4단지 24평의 모습이에요. 모습이고. 적지 않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거 계속 하다 보면은, 이 감이 생겨요. 이 세 가지 계속 긁어보는 거예요. 시세를 이제 계속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뭐 수원에 뭐 망포 잠깐 볼까? 망포를 잠깐 봅시다. 저번에 부자콜에서 물었던 거 한번 볼까요? 영통 벽산 불림이 한번 볼까요? 벽산 불림이 한번 보겠습니다. 24평부터 볼게요. 자, 보세요. 2007년도 고점 대비 146% 올랐고, 2013년도 저점 대비 173% 올랐고, 2020년 1월 대비 117%. 자, 얘는 20평대인데, 이 총 기간, 전고점 대비해서는 아주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 2년 동안 117%가 올랐다면요, 이거는 휴식을 안 취하고는 못 빼기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바로 이 20평대 아파트 전세가를 보겠습니다. 88%, 갭 2천만원, 86%, 갭 2,700, 87%, 85%, 81%, 88%, 92%, 갭 1,700, 88%, 89, 91, 81, 87, 90, 91, 85. 굉장히 전세가율이 높았죠. 지금 전세가율은 50%, 갭은 2억 5천. 그러면 거의 90% 넘었던 전세가율이 지금 50%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식이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 같은 단지 33평 보겠습니다. 자, 과거 전고점 대비 53% 올랐습니다. 적게 오른 거예요. 같은 단지 지금 20평대가 몇 프로였죠, 아까? 같은 단지 20평대? 146%. 같은 단지 33평은 전고점 대비 53%. 2013년도 저점 대비 117%, 최근 2년 동안 91%. 자, 같은 단지 40평대 보겠습니다. 40평대. 자, 전 고점 대비 35% 올랐습니다. 15년 기간 동안 35% 오른 거예요. 44평, 늘푸른 벽산. 13년도 저점 대비는 110%, 최근 2년 시세 대비해서는 65%. 그러니까 평수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이제 상승률이 무조건 내려오는 거예요. 특히나 쇼킹한 거는 세월이 이 대형들은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30% 중반대 올랐다. 이것은 뭐냐? 대형이 엄청 싸다. 싼 거예요. 이 세월 15년 보세요. 15년. 그리고 이게 나올 수 있었던 것보다 보세요.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몇 년이에요? 13년 동안 22%가 하락했고요. 네? 13년 동안 13년 6개월 동안 3%가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쉬면서 앞서 설명드린 이게 시세 피로도가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비축되는 기간이 무려 경기도 인천은 13년 걸렸습니다. 13년. 13년 동안 오른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분출이 시작하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분출이 이 뭐예요? 2020년도 1월달 요게 최근에 볼게요. 요게 44평도 무려 65%의 상승이라면 굉장한 상승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최근에 오른 건 가파르긴 합니다만은 과거부터 오른 거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그러네. 그리고 대형 볼게요. 대형은 아직까지 갭이 뭐 이 전세가율이 중소형에 비하면 오히려 대형 평형의 전세가율이 이게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 훨씬 더 높다. 대형의 전세가율이 중소형보다 훨씬 더 높다. 그걸 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지역 볼까? 수원 봤을까? 저기 잠깐만 저기 삼본하고 평촌 잠깐 볼까요? 삼본하고 평촌. 삼본의 유명한 단지죠. 충무주공. 충무주공 보겠습니다. 19평 볼게요. 19평. 자, 19평. 전고점 대비 171%, 2013년, 12년 저점 대비 182%, 최근 2년 동안 117%. 그러니까 얘도 사실 소형치고 전고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렇게 올라버리면 최근에 2020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117%가 올라버리면 이거 휴식이 필요하다. 전세가율 잠깐 보겠습니다. 힘이 비축되고 있던 시절에 전세가율은 보통 80% 중반에서 막 90% 넘는 70% 후반, 70% 후반, 70% 중반, 80% 중반, 90%도 있고 보통 갭은 6천에서 3천 사이였다가 지금은 전세가율이 45% 수준, 갭은 2억 5천까지 벌어진 상태고요. 같은 단지 24평 보겠습니다. 전 고점 대비 154% 내려가요. 하나 커졌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작은 게 제일 거품이 많은 거예요. 대바닥 대비 204% 올랐고 최근 2년간 상승률은 96%니까 이것도 대단히 많이 오른 거죠. 대단히 많이 오른 거고. 그 다음엔 분당 볼까? 분당. 분당 한번 봅시다. 분당. 자, 느티마을 잠깐 보겠습니다. 느티마을. 자, 25평 볼게요. 25평. 자, 느티마을. 전 고점 대비 140%. 2007년도 1월달 고점 대비 140% 정도 올랐고요. 2013년도 대바닥 대비는 212% 올랐고요. 한 3배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달 대비 29%. 그러니까 어때요? 경기도도 상급지 경기도가 최근 2년간은 좀 덜 오르고 이 중하급지 경기도 인천 쪽이 최근 2년간은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긁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저기 야탑 볼까? 야탑? 야탑에 동부 코오롱 잠깐 보겠습니다. 동부 코오롱. 동부 코오롱. 23평부터 한번 볼게요. 자, 과거 2007년도 전고점 대비 156%, 2013년 저점 대비 213%, 2020년 1월달 대비 43%. 43%. 같은 단지 30평대 보겠습니다. 과거 전고점 대비해서는 86.9%, 2013년 바닥 대비 206%, 2020년 1월달 대비 43%. 이게 다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조금 덜 오른 곳 잠깐 볼게요. 용인부터 한번 봅시다. 용인 잠깐 보겠습니다. 용인 수지 하나랑 죽전 하나랑 볼게요. 용인 수지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용인 수지 금호베스트비 2단지 66평 2006년 11월 고점 대비 9.8%가 올랐어요. 15년 3개월 동안 9.8% 올랐습니다. 저평가 맞아요. 평수가 많이 큰 것도 사실이고요. 15년 3개월 동안 9.8%밖에 못 올랐죠. 그리고 2013년 저점 대비는 137% 올랐고요. 그리고 2020년 1월달 대비 69%니까 지금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대형치고 최근 2년간 69% 나오면은 이게 강한 상승이에요. 대형들이 평균 69% 최근 2년 동안 못 움직이거든요. 그거는 긁어보면 알아요. 시세 파악해보면 알아요. 근데 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야, 이게 전고점 대비 2006년 11월 대비 8,400만 원 올랐네요. 네. 그리고 죽전 잠깐 볼게요. 죽전에서 또 유명한 단지 내대지 건영 캐스빌 잠깐 보겠습니다. 건영 캐스빌 잠깐 보면은 자 34평부터 보겠습니다. 죽전이에요. 34평인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27% 올랐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 건영 캐스빌은 약간의 조정도 나왔습니다. 금매물 거래, 비과세 금매물 거래. 이렇게
그러니까 30평대 치고 우리 지금 계속 봤습니다. 몇 개 봤습니다만 전고점 대비 2007년도 고점 대비 무려 15년이란 기간 동안에 앞자리 20%의 상승률이 나오는 30평대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그리고 13년도, 12년도 말 저점 대비 93%, 최근 2년간은 어떠냐? 54%. 같은 단지 42평 보겠습니다. 같은 단지 42평은 전고점 대비 15년이란 기간 동안에 14% 올랐고요. 14%. 오른 게 없죠? 그리고 12년도 말 대비 96% 올랐고 최근 2년 동안 거의 67% 올랐네요. 50평대 보겠습니다. 50평대는 15년 동안 17.9% 올랐고 2012년 말 바닥 대비 118%, 2020년 1월 최근 2년간 시세 변동 보면은 86%.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5년 이런 기간 동안에 18%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보면은 용인은 지금 용인 대형 잠깐 보면은 전세가율이 얘도 이제 기본적으로 전세가율이 뭐 70%대, 76%, 75%, 78%, 88%, 91%도 나오고 갭이 3,900만 원이었어요. 여기 40평대 아파트 사는데 3,900만 원이면 전세 끼고 살 수 있었죠. 83% 오다가 지금 그나마 양호한 게 전세가율이 70%가 넘네요. 그러니까 덜 빠진 거예요. 이것은 뭐냐? 매매가 아주 적게 올랐다. 그 반증이죠. 고양시 가볼게요. 고양시. 고양시는 이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가 있다면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어딜까요? 덕양구, 일산, 서구, 일산, 동구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곳. 가장 많이 오른 곳.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 느낌에. 네, 정답은 감이 있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덕양구입니다. 자, 덕양구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요거 볼까? 자, 소만마을 6단지 성원 아파트 시세 변화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20평형. 자, 보겠습니다. 전고점 대비 125% 올랐고요. 2013년 저점 대비 175% 올랐고 최근 1년 동안 97%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단지 24평 잠깐 볼게요. 전고점 대비 91% 내려가죠. 이제 상승률이 내려가죠. 전 저점 대비 189%, 2020년 1월 대비 89%. 매매 전세 비율 보겠습니다. 한때는 전세가율이 대부분 75%, 80%, 70몇 프로, 80% 갭은 3천만 원대 유지되어 오다가 82%, 73%, 77%, 89%, 78, 85, 84. 전세가율 굉장히 높죠? 지금 전세가율이 68%, 갭은 1억 5천. 그나마 양호한 거예요. 고양시가. 다른 경기 인천에 비해서 그나마 양호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한진 쌍용 5단지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좀 커서 37평형이면 전용이 102제곱미터니까 약간 이거는 약간 큰 평수에 속하겠죠. 자, 전 고점 대비 55% 올랐네요. 13년 2개월 동안 55%밖에 못 올랐고요. 바로 옆 단지인데 이게 지금 소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점 대비 158%, 2020년 1월 대비 65% 이렇게 올랐습니다. 덕양구 받고 일산 동구로 가볼게요. 일산 동구 청구 5단지 볼까요? 2007년 고점 대비 32% 올랐어요. 32평형인데 이제 요만큼 감이 와야 돼.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 이걸 보시는 순간 요만큼 감이 오셔야 돼 이제. 물론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방송을 다시 보세요 나중에. 일단은 10분 중에 한두 명이라도 지금 요거 제가 드래그 딱 하는 순간 이렇게 감이 오기를 저는 바라면서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거예요. 또 13년도 저점 대비는 113%. 굉장히 적게 오른 거죠. 그리고 최근 2년간 어떠냐? 46%. 어때요? 저는 이제 많이 해서 착하네. 이게 바로 느껴져요.
이거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 그만 보고 그냥 시세 펴놓고 이거 호갱론에서 계속 쳐주세요, 그냥. 계속 쳐. 그럼 감이 그냥 느껴져. 그냥 버릇처럼 하는 거예요, 버릇처럼. 몇 프로나. 3단계만 하면 3단계. 그 옆에 바로 옆 단지는 48평이 있어요. 좀 보겠습니다. 정고점 대비 13%, 15년 4개월 동안 13% 올랐습니다. 이건 뭐야? 15년 4개월 동안 13% 올랐고요. 저점 대비 140% 올랐고요. 2020년 1월 대비 66% 올랐습니다. 전세가율은 한때 60%, 82.8%, 갭 8천만 원, 79%, 64%, 85%, 83, 68, 70몇, 60몇 오다가 이제 전세가율이 이제 48%로 내려온 상태예요. 전세가율이. 자, 일산 서구 가보겠습니다. 일산 서구에서는 대형보다는 30평대부터 볼게요. 뉴삼익 22평 볼까요? 뉴삼익 22평. 자, 한번 봅시다. 전고점 대비 2008년 4월 대비 125% 올랐고요.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광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까. 그 다음에 2012년 말 대비 189% 올랐고, 2020년 1월 달 대비 66% 올랐습니다. 같은 단지 26평 보겠습니다. 자, 전 고점 대비 114%, 저점 대비 173%, 2020년 1월 달 대비 79%. 같은 단지 31평형 보겠습니다. 전 고점 대비 69%,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전 저점 대비 161%, 최근 2년 대비 74%. 옆에 18단지, 바로 옆 단지 46평 보겠습니다. 전 고점 대비 17%, 15년 6개월 동안 17%가 올랐네요. 46평 얘기예요. 전 저점 대비 133%, 최근 2년간은 43%. 자, 43%. 그래요. 해강님, 감이 온다고 하시네요. 감이 온다고 하시네요. 감이 오면 됐어. 감이 오면 됐고요. 여러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제 심심해서 해본 자료가 있어요. 잠깐만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몇 개 단지. 여기 지금 아까 한 것도 여기 나오고요. 좀 잠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3단계잖아요. 1번 시세 대비 몇 프로냐. 2번 13년 저점 대비 몇 프로냐. 2020년 1월 대비 최근 2년간 몇 프로냐.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봤지만은 같은 철산중구 13단지인데 28평, 32평, 42평 평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내려오고 또 내려가고. 하안주공은 더 심해요. 19평, 24평, 32평 평수가 한 단계 커지면 커질수록 확 내려오죠. 확 내려옵니다. 특히나 이렇게 20평에서 10평대 후반, 얘네들은 초소형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남다른데, 특히나 하안주공 요 상승률 8단지 19평 상승률은 저점 대비 309%면은 4배가 오른 거예요. 4배. 1억이 4억 된 거니까. 309%면은 4배가 넘게 오른 거죠. 요거를 계속 해보면서 감을 잡아야 돼. 그냥 이거는 제가 참고 삼아 보시라고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저 이거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 이거 쭉 있거든요. 쭉 있어.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 그럼 여러분들만의 자료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역이 아닐지라도 함께 두루두루 이 도시마다 대표되는 아파트들 보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1단계, 이게 2단계, 3단계라면은 1단계에서 한 91%면 굉장히 낮은 거구나. 소사 풍림아이원이 이게 상승률이 굉장히 적은 거구나. 그냥 대번 알 수 있는 것이고, 소사 SK뷰는 최근 2년간 상승률은 굉장히 적었구나. 그 유사한 풍림아이원 대비해서 최근 2년간의 상승률은 무려 30%나 낮구나. 그럼 우리 이거 파악하는 게 어렵나? 이거 쉬워요. 쉬워. 금강마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쭉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솔빈마을 주공 1단지 33평은, 33평, 26평조차도 이 두 단지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좋은 입지는, 최고의 입지는 아니지만은, 이 면적이 중소형인데, 요렇게 15년, 이 1번 시세 대비 봤을 때
30%대, 40%대면은 면적 대비 나쁘지 않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송도 해모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 지금 보세요. 막 숫자들이 단지마다 심한 건 300%에서 뭐 70 몇 프로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뭐 그게 보는 거죠. 과천 주공 8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 이 저점 대비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 30% 정도 수준이면은 2년 동안에는 과천 주공 8단지가 과하게 오른 건 아니구나. 쭉쭉 뭐 나가는데 뭐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용인께 지금 확실히 낮죠. 아까 우리 봤죠. 확실히 낮죠. 20%대니까요. 1번 시세 비교 대비 20%대. 이건 굉장히 낮은 거죠. 굉장히 낮은 거예요. 중동의 그 벽산 블리밍, 용인시 이제 저기 이제 동백지구 쪽이죠. 어원목 마을의 벽산 블리밍 같은 경우 46평형 1단계 시세 비교 보니까 26%밖에 못 올랐고 좀 심한 곳도 있어요. 보다 보면은 저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 무원 마을 5단지 쌍용 같은 경우는 47평형 경우에는 1단계 시세 기준으로 7% 올랐습니다. 7%는 네, 한 자릿수네요. 한 자릿수. 같은 단지 37평은 55%, 47평은 7% 올랐습니다. 장항동 롯데도 마찬가지로 아까 롯데 호수마을 3완 같은 경우도 48평, 46평인데 13%, 16% 올랐네요. 2%도 있어. 후곡마을 3단지 현대 같은 경우는 47평형이 15년 동안 2% 올랐어요. 2% 올랐습니다. 큰마을 저기 탄현동의 큰마을 대림현대 같은 경우 42평형은 6% 올랐고요. 같은 단지 24평은 78%, 33평은 25%. 참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고 정해주지 않았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부동산 살아있다니까.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과학적이잖아. 왜 탁탁 이렇게 평수마다 상승률 다 정해놓고 6%는 너무 심했지. 아까 그 2%도 너무 심했고 이렇게 계속 긁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하세요. 이거를 그냥 그러면 정말 보인다고요. 맨날 그냥 어디 가가지고 맨날 뭐 물어보고 모르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거 젊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웬만한 전문가보다 그 지역이 또 화두가 던져졌을 때 그 지역이 대충 어떤 성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멋있는 썰을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율, 그 다음에 이제 시세 3단계 분석 눈으로 확인한 건데 또 봐야 될 게 이제 입주 물량인데 자 이것은 제가 그냥 이것도 정리하는데 되게 빠르게 그냥 제 마음대로 정리한 거예요. 저 혼자 보려고 정리한 건데 그냥 올릴게요. 그러니까 엉망은 아닌데 내용은 맞아. 근데 그냥 제가 저 혼자 그냥 이해하려고 막 적은 건데 참고 삼아 그냥 올려드니까 보세요. 나중에 뭐 인천 부평구는 올해 내년 입주 많음 내년 내후 인천 연수구는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에 입주 많음 성남 같은 경우는 분당은 계속 적음 수정구는 내년 입주 많고 중원구는 올해 많고 대신 올해 성남시 입주 물량 대부분은 중원구고 수원 같은 경우는 권성구는 올해 내년 입주 적고 영통구는 올해 내년 입주 보통이고 장안구는 올해 적고 내년 내후년 좀 많고 팔달구는 올해 아주 많고 내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려고 적은 건데 혹시 이게 도움이 되신다면 입주 물량 체크하는 게 난 할지도 모르겠고 힘드시다면은 요거를 좀 참고 삼아 팁을 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관심에서 떨어지는 것들은 아마 여기 빠져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제 관심 지역들은 다 넣었어요. 그래서 뭐 안산시 같은 경우는 단원구 같은 경우는 올해 없고 내년도 보통이고 상록구는 계속 없다. 계속 없고 용인 같은 경우는 그 기흥구는 올해 없고 내년도에 입주 물량은 보통이고 수지구는 올해 보통이고 내년도에는 없어요. 처인구는 올해 없고 내년도에 많고 내후년에 아주 많고 이렇게 좀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또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 내후년 입주가 많다고 적혀 있네요.
올해, 내년, 내후년 다 경기도 광주점 입주가 많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 많아요. 그리고 내후년은 보통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참고하려고 만든 자료인데 2월 22일 날 만든 자료니까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게 내년 내후년까지 다루는 거니까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은 입주가 확실히 적지만 이 경기도 인천은 도시마다 이 입주 물량에 대한 그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벌어지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입주 물량 체크하고 전세가율 동태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시세 3단계 시세 3단계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접목시켜서 판단한다면은 저는 그게 그럴싸한 분석이 아니라 꽤 오판하지 않을 만큼의 좋은 분석을 도출할 수 있을 거다. 다만 그걸 혼자 힘으로 도출하려고 한다면은 정말 많은 시세 파악과 두세 달만 하면은 대충 쓱쓱 거보면은 알 것 같아요. 쓱쓱. 그래서 이 경기도와 인천, 그러니까 아까 우리 봤던 경기도와 인천이 올랐던 상승 동력이 그 전세가율, 그 다음에 뭐 전세가율은 최저, 전세가 오르면서 전세가율은 최저, 갭투자 금액은 전세가율은 최고, 갭투자 금액은 최저, 이 전세가 상승이 만든 기반, 그 다음에 서울이 올라가면서 따라가는 갭매우기 현상, 그리고 규제 지역이 하나 차근차근 지정되면서 풍선 효과 터진 거. 그 다음에 오랜 기간 시세가 심한 곳들은 막 10년 이렇게 막 시세가 오르지 못하고 횡보하면서 에너지가 비축된 이 네 가지였다면은 지금은 에너지도 한번 크게 분출이 됐고 또 전세가율도 좀 내려간 상태이고 또 이제 웬만한 곳이 다 규제 지역이 됐기 때문에 풍선 효과도 이제 다 지나간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올해부터 이제 변별력이 생겨나는 곳인데 경기도, 인천 각 도시마다 현재 전세가율이 내려간 폭도 다르고 또 올해, 내년, 내후년 입주할 흐름 동태도 다르기 때문에 요것들을 면밀하게 우리가 좀 체크하면서 접근한다면은 저는 오판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은 왜 안 하냐? 서울은 그냥 냅두세요. 냅둬. 걔는 크게 지금 뭐 미끄덕 발을 헛디뎌서 막 넘어져서 다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그 실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도 인천에서 나올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3월 14일부로 이 부자병법 개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시도를 또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자, 월요일 날 박사부 개편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 2년 동안 2년이 좀 넘었는데 2020년 아마 1월부터 했을 것 같은데 라이브를요. 월요일 6시 라이브를 요 라이브는 월요일 라이브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되겠고요. 3월 다음 주는 대선 전전 날인데 좀 쉴 겁니다. 그 주는 좀 쉬고 3월 14일부터 개편이 들어가서 월요일 박사부는 녹화로 업로드가 될 거예요. 녹화로. 대신 시간을 좀 많이 줄이고요. 좀 압축된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한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겠고 박사부에서 했던 이런 시황 분석을 우리 수요일 날 부자콜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조금 바꿔서 1부 때 이 박사부의 시황 분석을 수요일 날 일단은 좀 해드리고 2부 때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부자콜이라고 하죠. 부자 되는 전화 여러분들 고민 상담 2부로 좀 이렇게 이어드리려고 하고요. 요 수요일 날 그 라이브 시간대에 있어서 그 6시가 좀 내가 특히 좀 많이 바쁘다. 당연히 바쁘죠. 애들 뭐 학원에서 데리고 와야 되고 뭐 저녁 준비해야 되고 퇴근하면서 바쁜데 원하시는 시간대가 있으신 분들은 요 지금 댓글이나 아니면 이 영상이 업로드 되면은 한번 원하시는 시간대를 이 라이브니까 이 부자병법 라이브는 이제 수요일만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그래서 하던 대로 6시가 편하신지
아니면 좀 시간을 늦춰서 청취하시는 게 편하실지 그거를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 1부, 2부로 나누고 수요일은 1부는 이제 박사부의 어떤 시황 분석 도와드리겠고 2부 때 시청자분들의 그 고민 문자 남겨주시는 거에 대한 상담을 풀어드릴 거예요. 다만 이 시간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서 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 예정인데요. 그 이제 경제 콘텐츠가 좀 접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벗어난 경제 분야이죠. 뭐 4차 산업이나 금융, 주식, 코인, 창업. 사실 요걸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는 꼭 중요한 게 이 4차 산업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지만은 이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부동산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게 맞고 그 부동산은 이 월요일과 수요일 요걸로 일단 잘 커버해 드릴 수 있으니 만약에 컨텐츠를 하나 또 만든다라면은 부동산이 아닌 컨텐츠가 도입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냥 뭐 각자 생각이 다 다양한 거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 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월요일은 그냥 6시에 업로드 해드릴 거고요. 수요일이 유일한 라이브인데 이 라이브의 어떤 라이브 시간. 그래서 이 수요일 날 라이브를 아무튼 상담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박사부 때 했던 이런 시황 분석을 요때 일부 코너에 넣어서 잘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개편이 들어가다 보니까 알림 설정 잘 해두시고요. 알림 설정 잘 해두시고 그렇게 하고 이 박사부라는 이 월요일 라이브를 제가 이제 2년 넘게 하면서 모르겠어요. 뭐 수요일 가서 또 하면 되긴 되는데 저도 기분이 좀 묘하네요. 묘하고 참 이렇게 2년 넘게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을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기회가 참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만 가지고서 꼭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 4차 산업이 워낙에 광범위한 그 범주이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큰 둑이 무너지듯이 우리 세상을 점령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공부해보자. 너무 늦겠죠. 그래서 꼭 시간 나실 때 그러니까 부동산 전망 막 이런 방송도 관심사가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들 꼭 저는 4차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월요일 박사부 라이브는 오늘이 일단은 막방 가고 녹화로 보시는 것도 좀 짧은 시간에 압축된 내용으로 보기 좋게 재밌게 잘 편집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행복하시고요. 대선이 얼마 진짜 안 남았네요. 대선이 끝나는 그때부터 저희도 새로운 각오로 달려가겠습니다. 이상 박병찬이었고요. 박사부 라이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